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법한 언니 조우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조우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토요일에 한번 봤어요. 그죠? 네, 그쵸. 같은 KBS의 주말에 이제 나가는데 네. 라디오를 제 바로 뒤에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자주 뵈니까 더 반가운 것 예,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반가워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네. 좀 약간 뻘소리를 했고요. 오늘은 타다 이야기를 네. 가져오셨다고요. 혹시 타다 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봤고요. 제 아내는 네. 제 아내는 몇 차례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탔었어요, 사실. 많이 타셨어요? 네, 많이 탔었고, 솔직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좋다고 느끼면서 탔었는데, 이게 예. 작년 10월경이죠. 10월경 이제 검찰에서 이게 불법이다. 라고 그렇죠. 기소를 했죠. 그리고 그런 검찰이 기소한 사건 이외에도 예. 타다 그 드라이버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 그 타다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 예. 드라이버들을. 그래서 이제 파견업체나 뭐 프리랜서식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 파견업체에서 타다 차량 자체가 이제 감차, 그러니까 차량이 적어지니까 예. 그 드라이버들을 다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드라이버를 이제 해고를 했더니 이게 부당해고다라고 예. 하면서 그 타다 드라이버였던 분께서 이제 그 타다 회사 그리고 타다 모회사인 그 소카 그리고 협력사인 그 파견 업체를 상대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는 거죠. 프리랜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고 또 작년 10월에 검찰에서 그 이 소카나 그 타다 사업자를 기소를 할 때 그 예.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다. 그런데 뭐 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것도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기소를 했는데 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검찰의 그 의견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프리랜서다라는 하는 결론이 나온 거라서 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 뭐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뭐 예.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여러 뭐 드라이버분들, 뭐 배달 업체에 그 배달해 주시는 분들 예. 이런 것들을 요즘 다 뭐 플랫폼 노동자다, 플랫폼 노동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런 4차 산업 그리고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직종 형태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근로자 형태잖아요. 예. 이것 관련해서 우리 노동위원회가 약간은 조금 근로자성을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결정들을 많이 내렸었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지난해에 그 요기용가 뭐 네. 그 이제 드라이버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근로자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근로자가 된다라는 거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거를 다 해줘야 된다라는 그쵸. 식으로 아마 노동위원회에서 아마 판결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기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 5명이서 그때도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달라라는 신청을 했었고 그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다. 라는 결정을 했었고요. 예. 뭐 이와 유사하게 뭐 대리기사 관련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타다 드라이버 관련해서는 최근에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놔서 살짝 뭐 의아한 뭐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뭐 다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부당해고 신청을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하면 예. 그다음에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중앙위원회에서도 뭐 똑같이 뭐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갈 수가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뭐 단순히 1심, 그러니까 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이미 다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 법원에서도 1심에서 옛날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거 유죄다, 네. 어떤 분은 무죄다 그러면서 뭐 판례들이 엇갈렸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헌재였나요? 헌재에서 이제 이거는 합헌이 아니요 위헌이다라고 네. 이제 처벌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안들도 네. 노동위원회마다 좀 판단의 근거가 서로 어떤 거에 더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가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했던 근거가 그거였어요. 그 타다 측에서 그런 뭐 복장 규정이나 예. 음주 측정을 하게 했고 또 그 뭐 성인지 교육 같은 거를 시켰다. 예.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도 좀 정해져 있었고 차량 대기 지역이나 아니 대기 그 지역도 정해져 있었고 예. 고정 시급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다에서 나의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했다라는 게 이제 그 근로자 A 씨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불법 파견 상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내가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었고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본 이유가 예, 예. 그 이분이 주중에만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말에만. 그러니까 주중에는 주말에만. 다른 일을 하면서 예. 주말에만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다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그런 타다에서 업무 가이드로 제시한 것은 어떤 엄격한 구속이 되는 지휘 감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뭐 권고한 뭐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A 씨가 이런 주말에만 선택적으로 근무한 A 씨가 아니라 주중에도 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분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면 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회사 측에서 4대 보험을 다 이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뭐 4대 보험 하면 뭐 유급휴가부터 시작해서 뭐 연차, 뭐 실업급여, 뭐 고용보험 가입,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하지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이런 부당해고가 있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고, 그런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 그러니까 요즘 속속히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들이 과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프리랜서가 돼버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고용의 안정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는 게 그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공유경제의 그거가 용어가 공유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유경제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4대 보험은 책임을 내지 않는 것들이 보편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공유경제라는 틀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그쵸.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으로는 조금 노동자로서 일반 노동자로서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추세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리운전자, 뭐 네.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타다는 그쵸.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났다 치고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고 있나요? 현재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근로자로 보기에 별 무리가 없고요. 그 당시 이제 법원에서 그 대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가 소득의 대부분을 이 대리기사의 업종에 의존을 한다는 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이번 타다 드라이버랑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주말에만 주말에만, 일을 하셨잖아요. 주말에만,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소득 의존성이 이 업무에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대리기사는 거의 소득 의존성이 이 대리기사 업무에만 치중이 되었다 보니까 예. 근로자성을 인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더 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반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이제 카카오 택시의 소속이 아니고 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중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택시 회사랑 승객 사이에 카카오 그 택시가 이제 중개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카카오 택시의 드라이버들은 다 그 일반 그 택시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냥 택시 회사 그냥 네, 뭐 일하시는 근로자로서 분들하고 똑같은 인정을 거죠. 받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다라는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네.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드라이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대리운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장을 나와서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타다의 사업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렌트카 형식인 거죠. 타다는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렌트카고 예. 드라이버를 알선을 하는 거다. 알선. 라고 예. 하는 거고 이제 그 검찰 측에서는 너네는 렌트카가 아니라 약간 좀 택시업을 가장한 택시 회사다. 라고 하는 거죠. 변종 택시 회사 그래, 이런 그렇게 건가요? 지금 말을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택시 회사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 택시 회사면 택시 면허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너네들은 면허가 없으니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건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로자성의 어떤 복잡함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파견을 여기 타다 측에서는 우리는 파견을 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검찰 측에서 너네가 여객 운송 사업인데 그 음. 여객 운송 사업은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객 운송 사업이면서 면허가 없으니까 일단은 불법이고 여객 운송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종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견 업체를 사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파견 현재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 돼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네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여객 운송업이 아니다. 예. 렌트카 회사,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라고 인정을 해줘도 예. 현재 그 프리랜서를 공급하는 그 도급 업체가 파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들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을 하는 업체들도 현재 있거든요. 아, 타다에. 그래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허가를 받은 파견 업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무허가로서 파견을 하는 현재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법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불법이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자, 해외 사례는 어떤 거예요? 이제 공유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미국의 우버가 있는데 이거는 그쵸.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버가 잠깐 동안 있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그쵸. 안 내줬어요. 근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벌금 1,000만 원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버 코리아가. 예.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는 택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본 거예요. 예, 우버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면허 없이 이런 여객 운송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사실상 한국에서는 우버가 철수를 했죠.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허용하는 법률이 있어서 이제 뭐 우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미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우버 드라이버들도 다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서 근로자로 보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라는 거는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부당 이런 것들.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근로자성은 얘기를 했고 예전에 다시 좀 돌아가서 그 소카, 타다의 모회사가 소카고 거기가 이제 대표가 이재웅 씨, 예전에 네. 다음을 창업했던 그 이재웅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데 다 여객자동차 운송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재판이나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작년 11월인가요? 11월 달에 첫 공판이 있었었고 뭐 네. 그때는 이제 거의 뭐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스타트업 프레젠테이션 을 방불케 하는 약간 그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자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혁신이 있고 그쵸. 이게 뭐 이런 거를 이제 쫙 네. 이제 재판정에서 보여주는 그쵸. 그런 형식이었다고. 이게 예. 타다가 맨 처음에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공유 서비스로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여객 운수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일반인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검찰 측 입장은 이거를 택시라고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 다 따져보면 이거는 현재 약간 법을 좀 피해갔다라고 할까요? 법을 잘 이용했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불법이라고 볼 여지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택시 영업이지 예. 실제는 법에 근거해서 렌트카 형식의 회사를 차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편법이라고 볼지언정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든 조금 뭐, 힘든 예. 사안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게 기소가 되었다는 말은 이거를 불법으로 형사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형사 처벌의 입장에서는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예. 법에 정확히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뭐 이거 뭐 A나 A 다시나 뭐 너네들 비슷한 거 같으니까 처벌할게 이게 안 되는 거죠. A 다시는 A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못 하는 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데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굉장히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 여전히 그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첫 공판에서도 그런 식으로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여행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네. 이제 뭐 몇 인승이죠? 9인승 11인승에서 15인승. 11인승에서 15인승 네. 같은 경우에는 파견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을 할 수 알선할 수 있도록. 있게 하도록 이제 한 건데 그거를 택시처럼 이제 활용을 한 건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이견들도 많고 논쟁적이어서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법 개정의 취지가 그런 관광산업 증진뿐만 아니라 취지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또 그 개정 취지에 또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뭐 그러니까 이 타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산업 중에 하나라고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난달 9일에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2014년 처음 발의되고 나서 예. 거의 뭐 1,300일 만에 예. 이제 통과가 되었다고 거의 해서 6년 만에 됐는데 청년기본법이 뭔가요? 일단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한번 일단 얘기를 청년 해주시죠. 기본법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뭐 입법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좀 부실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청년 정책을 이제 세울 때는 청년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 이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을 하자라는 약간은 기본법으로서의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점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청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뭐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 기본법으로 하는데 네. 청년 고용법은 대통령령으로 15세부터 29세. 뭐 이렇게 돼 그쵸.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청년 근데- 들어가는 법은 이번에 예. 이제 2개가 됐어요. 맨 처음에는 청년 고용법이 하나가 있었고 그 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9세에서 29세의 사람만 청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이 아닌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정치권에서는 만 45세 네. 맞아요. 이하도 맨 청년 처음에 이제 가산점을 줍니다 지금. 법안에서 예.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을 때 총 10개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예. 이 각각 법안들이 뭐 청년의 나이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이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통과된 법안에서는 19세에서부터 이제 34세 예.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을 이제 규정을 했고 이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청년 기본법의 큰 취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령화 사회가 돼서 앞으로 이게 뭐 한 몇 살씩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이 청년이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죠. 선거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18세로 내려왔잖아요. 연령이. 예. 그렇듯이 뭐 고령화 사회가 되면 청년으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 좀 층이 좀 두터워지지 않을까 해서 뭐 개정의 여지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되지 아니 않을까요? 그 시골에서는 마을 청년회장이 60대가 하시고 그러신대요. 지금 60대면은 청년이라고 분류가 돼서 청년의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법안이 일단 이게 기본법이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뭐 많은 법안들이 이제 뭐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한 10건 정도의 그 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이라든지 청년들 중에서도 어떤 청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될지라고 이제 법안들마다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을 보면 그 법안들에서 그러니까 몇몇 법안들에서 그 취약계층 관련해서 예.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립 뭐 노동 관련한 그런 좀 구체적인 법안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뭉뚱그려져서 굉장히 추상적인 법률 규정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정도 문구로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좀 이런 근거 네. 법 규정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보안 입법을 통해서 뭐 다른 법안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